환자의 호소 증상을 들어보니까 방광의 문제 같아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만져보니까 방광 경락이에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소변 문제가 뚜렷한, 방광 자체의 문제가 뚜렷하면 중극혈의 압통이 나타나요. 그리고 총통복진은 한 점이 아니고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방광이 보통은 곡골, 중극, 높이에요. 그래서 치골 상현 또는 중극혈을 만져봐서 아프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젊은 여자들이 오면 대부분 아파요. 한참 할 때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2, 3일 지날 때까지는 중극이나 치골 상현이 아파요. 그러면 방광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40대, 50대 들어선 여자분들이 소변에 문제가 있으면서 그 자리가 아프다, 그러면 방광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방광 경락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환자를 옆으로 누워도 되지만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쪽 오금에 손을 집어넣고 만져보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꺼져 있어야 되는 슬어가, 오금이 달걀만하게 불룩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달걀만한 멍울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방광 경락의 소통 문제로 보는 거예요. 만져볼 때마다 뚜렷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인도네시아 할머니가 7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중극 곡골이 정말 엄청나게 아파요. 그분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이분은 방광의 문제이거나 방광 경락의 문제가 틀림없어요. 늘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단하시면 방광이라고 짐작했는데 중극의 압통이 있든지 위중혈의 경결이 있든지 그러면 방광의 문제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방광의 오행혈로 치료를 하는데, 방광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어요. 경혈도 60, 저번 63개인데 지금은 65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눈썹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새끼 발가락까지 방광 경락상에 근골격계, 경락병이 있으면 쓰는데, 움직이면 아파, 움직이는 게 불편해, 그러면 속골,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 욱신욱신 아파, 또는 가만히 있어도 시리고 아프고 찬바람이 나고, 그러면 한 열 편차잖아요. 그러면 골륜 양곡, 골륜 지구를 쓰는 거예요. 보통 때는 골륜 양곡을 쓰고, 특별히 가슴 한복판에 전중혈이 아프면 골륜 지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혈, 화혈 조합은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토혈, 토혈은 진액 편차를 조절하는 혈인데, 진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보, 수습이 과다하다고 느끼면 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때 진액 부족이고 어떤 때 수습 정체인가?
진액이 부족하면 그 진액이 머물러 있는 곳은 기육이에요. 토는 비주 기육이잖아요. 그래서 합토혈인 위중혈은 기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육의 진액이 부족하면 보, 그러면 기육의 진액이 부족하면 환자가 뭐라고 하는가? 찌뿌둥해요. 찌뿌둥하다 그래요. 또는 감기 걸렸을 때는 기육의 진액이 부족하면 기육이 찌뿌둥하다 그래요. 또는 쑤신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육이 몸살 났다고 환자들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때는 기육의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보여주고, 기육의 수습이 쌓이면 수습정체라 그러는데, 이때는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무거워요, 뻐근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환자가 뒷목이 뻐근해요, 어깨가 뻐근해요, 허리가 뻐근해요. 그러면 기육의 수습이 쌓였다는 뜻이구나. 종아리가 땡땡해요. 종아리가 부었어요. 그러면 종아리의 수습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하면 찌뿌둥하다, 몸살이 났다, 그 다음에 어디가 뭉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수습이 과다해서 수습이 쌓이면 종아리가 땡땡하다, 종아리가 부었다, 궁둥이가 무겁다, 뒷목이 뻐근하다, 이런 식으로 뻐근하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수습 과다. 그래서 토혈을 사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합토혈은 어느 때 쓰냐면 역기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방광과 연관된 역기. 역기는 기의 순행 방향을 거슬러서 생기는 증상을 말하죠. 방광과 연관된 역기는 뭐냐면 고혈압, 뒷목, 뒷머리로 열감이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뒷목, 뒷머리로 뻐근한 느낌이 올라오는 것, 이거 역기이고요. 또 방광은 소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소변이 안 나가요. 소변 분리, 이것도 역기예요. 또는 때가 될 때까지는 소변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을 재려요. 소변이 찔끔찔끔 나가요. 이것도 역기예요. 그런데 나가지 말아야 될 소변이 나가는 현상은 보호를 해주고요. 내려가야 될 혈압이 올라온다든지, 뒷머리, 뒷목으로 열이 올라온다든지, 뒷머리, 뒷목이 뻐근하다든지, 그러면 사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총으로 때리는 거죠. 딱총으로 때리는 거죠. 그 다음, 통곡혈은 대표 오행혈이라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열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골륜 양곡을 쓸 때 통곡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음혈. 지음혈은 일반적으로는 피부 쪽에 감각이 둔하든지 내살 같지 않든지 발가락이 저리든지 이럴 때 금혈을 쓰고요. 특별히 족태양 방광경에서는 소변이 잘 안 나가면 지음을 보여줘요. 잘 나가라고. 관략근이 열리라고. 그 다음에 감기 들어서 콧구멍이 막히든지 감기 들어서 땀이 안 나든지
으실으실 춥든지 열이 나든지 이거는 감기 초기의 증상이거든요. 그때는 지음 상향을 사해줘야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네요. 시험료로 넘어가면 이해가 좀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